안녕하세요. 저는 시대 N사기 목동 N1기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에 진학 예정인 김희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20 수능에서 생투 한 과목을 망해서 이제 대학을 못 간 경우였는데 아무래도 다른 과목은 다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었는데 그 한 과목 때문에 나머지 노력을 다 망친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20 수능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대학이 추려졌을 때쯤에는 한 번 더 수능을 봐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 수능으로 의대에 합격했었기 때문에 반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20 수능에서 21 수능으로 넘어갈 때 교육과정에 변화들이 있어서 만족스러울 만큼의 공부를 하지 못할 것 같았고 또 대학교에 갔다가 다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아예 처음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전날에 최대한 평소와 똑같이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이나 과탐 같은 경우엔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봤던 것 같고 국어는 EBS 연계 정리한 것들이랑 문법 노트 위주로 다시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공부하다가 저녁 먹을 때쯤에 학원에서 미리 챙겨둔 체크리스트를 따라 짐을 챙겼고 저 같은 경우엔 작년 수능에도 청심환을 먹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서 이번 수능에도 똑같이 청심환 반병을 먹고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국어 1교시 국어 시간에 파본 검토를 하는데 이미 6평에 나왔던 작가의 다른 작품이 나와서 예상치 못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연계를 많이 체감하지 못할 것 같았고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더 큰 일은 국어 시간 도중에 있었는데 국어 첫 지문을 풀고 있을 때 감독관 두 분 중에 한 분이 쓰러지셔서 복도에 있던 다른 감독관분과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막상 시간은 몇 분 안 걸렸지만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멘탈이 무너졌었어서 비록 그 지문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었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뒤에 문제들을 정말 정신없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랑 달리 검토도 한번 끝까지 하지 못했고 국어 시험이 끝났을 때 정말 역대급으로 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어 시험이 19 수능 때처럼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헷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다음 시간인 수학 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쉬는 시간에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로 적어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적어둔 체크리스트에 따라 행동했던 게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국어를 망했다는 생각에 채점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친구한테 부탁하자 해서 미리 적어둔 가채점표를 친구한테 보내고 끝나고 모든 정답이 다 나오면 채점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어 가채점표에서 마지막 5문제를 안 적어왔다고 친구가 말해줘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급하게 답을 복기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채점했을 때 복기한 대로 다 맞긴 했지만 마지막 답 5개를 실제 답안지에도 안 적은 것인지 아니면 가채점표에만 안 옮겨 적은 것인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서 실채점표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과목 선택자이다 보니 시중에 컨텐츠가 많지 않아서 충분한 문풀과 연습을 하지 못하기 쉬운데 시대인재의 경우 2과목 컨텐츠도 충분히 제공이 되고 또 생투 같은 경우 최수준 선생님이 시대인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수업을 듣고 또 많은 자료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시대인재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생투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20 수능에서의 약간의 트라우마도 있어서 그 마지막 10분 정도 남았을 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분에 이제 사실 킬러 문제를 풀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평소에도 어려운 문제들이나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리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풀이 과정을 한 줄씩 한 줄씩 써내려가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인 것처럼 스스로 다른 학생들에게 풀이 해설지를 나눠준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풀이 과정을 논리적 결함 없이 작성하려고 노력했던 게 긴장되는 순간에서도 문제를 차분히 풀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 공부를 할 때 EBS 연계 작품을 공부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단순히 지문 내용 정도만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기출에서 배워왔던 출제 항목이나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해설서를 만드는 것처럼 제가 스스로 지문을 보면서 여기선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미리 파악하는 과정에서 굳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지문 내용도 자연스럽게 외워졌고 그래서 실제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자주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시간을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라는 과목은 과목 특성상 기출이 가장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기출 혹은 많이 가도 리트 정도 선에서만 공부를 했지만 다른 영어나 수학, 과탐 같은 경우엔 절대적인 문풀량이 요구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컨텐츠를 또 질 좋은 컨텐츠를 많이 접하려고 노력했고 약간은 괴랄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이라도 새로 접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거르지 않고 컨텐츠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정원 선생님의 물리원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우선 현정원 선생님의 풀이 방식이 약간 진입장벽이 높은 걸로 많이 유명한데 그래서 상반기에는 선생님의 스킬이나 문풀 방식들을 체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서바이벌이나 다른 교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하반기에 상반기에 다져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그냥 물리원은 감 유지만 하는 정도로 공부를 했어도 충분히 문제들이 잘 풀렸고 안정적인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정원 쌤의 문풀 방식이나 수업 방식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중 생활 내내 정해진 시간인 아침 7시에서 7시 반까지는 무조건 등원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도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시간까지 등원했던 것 같습니다. 등원해서 바로 아침 자습 시간, 쉬는 시간 이런 걸 건너뛰고 그냥 꾸준히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수업 시간이나 자습 시간과 같은 경우에는 절대 졸거나 잠을 자지 않도록 노력했고 정말 피곤하다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잠깐 5분, 10분 정도 쪽잠을 자는 식으로 최대한 정해진 시간 내에서는 집중하려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이 휴원했을 때 1인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고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 많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다른 잡생각도 많이 났었는데 공부에 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날그날 정해진 과목을 정해진 분량만큼 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루하루 그냥 체크리스트를 다 채워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약간은 기계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사실 이미 걸어놓은 대학도 있었고, 그래서 본인의 성적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나태해지기 쉬운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시대인재에는 빌보드라는 장치가 있어서 다른 정말 우수한 친구들의 성적을 보면서 내 점수가 절대 안정적인 점수가 아니구나, 항상 자만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일깨워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암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상대적으로 노트를 예쁘게 정리하거나 필기한 걸 예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생투라든지 물론에서도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노트를 예쁘게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학이나 생투, 킬러 문제 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가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으면 그럴 때 가볍게 다시 정리한 필기들을 훑어보고 다시 수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가졌고, 동시에 지엽적인 부분들을 암기할 수 있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종과 유사하게 시대 제종 역시 한 과목당 여러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많은 친구들이 자신과 풀이 과정이 잘 안 맞는 선생님의 수업을 거르거나 잘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시대인재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라 자신의 풀이 과정과 꼭 같지 않고 아예 반대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시더라도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정말 마지막 파이널 직전까지는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을 다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런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관점들이 저의 풀이를 보완해주기도 했고,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빠르게 바뀌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도 기르게 된 것 같습니다.